안녕하세요. 준서연맘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자주 하게 되는 일이 기저귀 가는 일인데요. 병원이나 조리원 퇴원 후 집에 와서 처음 기저귀를 갈 때 아기가 바둥거리거나 기저귀 가는 도중에 쉬나 응가를 하면 당황해서 허둥지둥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저귀 가는 법을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 중 벌써 출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저귀 가는 법과 아기 비데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마지막에선 어떻게 하면 위생적으로 기저귀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눠보려고 해요. 기저귀를 사용하다 보면 아기에게 기저귀 발진이 나거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아기들은 감염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의 기저귀 가리는 꼼꼼히 챙겨줘야 하는 일들 중 하나인데요. 우리도 생리할 때 생리대를 자주 갈지 않으면 그 찝찝한 기분 아시죠? 아마 아기들도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으면 그 기분일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아기가 기저귀를 차는 동안 편안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기저귀를 가는 법에 대해 순서대로 찬찬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기저귀를 언제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찡찡거리면서 갈아달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오줌을 싸면 여기 있는 기저귀 표시줄에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바뀐 표시줄을 보면 기저귀는 빨리 갈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남자 아기는 앞쪽의 컬러가 바뀌고 여자아이 경우에는 소변 뒤로 흘러서 이 뒤쪽의 컬러가 바뀌어요. 그러면 저희 아기를 데리고 이제 기저귀를 한번 갈아볼게요. 먼저 기저귀 갈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 주세요. 기저귀를 벗기기 전에 먼저 차고 있는 기저귀 밑에 새 기저귀를 깔아줄 거예요. 그래야 아기가 갑자기 또 실내를 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아기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리면 안 돼요. 아기 몸을 통나무 굴리듯이 옆으로 살짝 돌려서 새 기저귀를 세팅해 주세요. 아기들은 아직 척추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기저귀의 높이는 아기의 배꼽보다 살짝 높게 올려서 세팅해 주세요. 원래 차고 있던 기저귀를 벗기고 대소변을 닦아주세요. 남자 아기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주시고 여자아이는 앞에서 뒤로 닦아주세요. 특히 여자 아기들은 뒤에서 앞으로 닦아주시면 절대 안 돼요. 닦으면서 대소변이 생식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저귀를 채우기 전에 통풍이 잘 되도록 꼭 말려주세요. 여름엔 특히 땀이 차기도 하고 잘 말려주지 않으면 엉덩이나 생식기 주위에 발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저귀를 채울 때는 약간 여유있게 채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또 너무 여유있게 채워주시면 기저귀가 밑으로 벗겨지거나 대소변이 셀 수 있기 때문에 아기 배가 쪼이지 않는 범위에서 손가락이 하나 정도 들어가도록 찍찍이를 적당한 위치에 잘 붙여주세요. 잠깐. 신생아의 경우에는 기저귀를 채울 때 배꼽에 탯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닿지 않도록 기저귀 윗부분을 2번 접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찍찍이의 날카로운 부분이 배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기저귀 밑부분에 레이스를 꼭 빼주세요. 그래야 오줌이 새지 않아요. 됐어. 잘했어요. 이제 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리고 버릴 기저귀는 찍찍이로 꽉 동여서 버려주시고 대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크림백에 넣어서 버리고 있어요. 아기 응가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나서 냄새 차단 쓰레기통에 넣어버려도 열 때마다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크림백을 준비하시면 좋아요. 응가했을 경우에는 물티슈로 뒤처리 후 저는 무조건 아기 비데로 씻고 있는데요. 아기 비데 수전을 설치해 두시면 닦으실 때 좀 더 빨리 편하게 닦으실 수 있어요.
아기 비데로 씻을 때는 미리 온수를 틀어놔 주세요. 아기 전용 수건과 함께 한 팔로 아기를 안으면서 동시에 발을 잡고 안아주세요. 그 다음 한 손을 이용해서 닦으시면 혼자서도 닦으실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엄마 손목도 지키고 위생적으로 아기를 키우려면 아기 비데 수전은 필수인 것 같아요. 이때 여자아이는 너무 벌려서 닦거나 빡빡 문지르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대변을 보고 나서는 물로 꼭 씻기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요로 감염에 걸릴 수 있거든요. 발진이 있는 경우에도 물티슈보다는 물로 씻어주세요. 저도 발진이 난 경우엔 물로 씻어준 뒤 잘 말려서 비판텐을 발라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기저귀 가리대는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산모님들의 약해진 관절과 허리를 구부리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기저귀 가리대는 있으면 편하게 기저귀를 가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기저귀 가는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아기 기저귀 발진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아기는 방광이 작아서 하루에 10번 이상 대소변을 볼 때도 있어요. 기저귀 발진은 젖은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기 피부는 어른에 비해 얇은데 기저귀로 인해 밀폐되고 습해져 있는 상태에서 대소변의 자극으로 피부의 장벽이 손상된 후 세균이 감염되어 발진이 발생해요. 기저귀 발진이 생기면 기저귀를 찬 부위의 피부가 헐기도 해요. 초기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심해지면 가렵고 따가워요. 엄마가 힘들어도 아기의 기저귀 발진을 최소화하려면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저귀는 흡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너무 꽉 끼지 않는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아기에게 발진이 생기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기저귀 발진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깨끗하게 물로 씻고 잘 말려준 후 보습을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건조와 보습만으로도 기저귀 발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는 기저귀를 벗겨놓는 것이 제일 좋아요. 벗겨두는 것이 기저귀 발진 치료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만 이는 엄마에게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천 기저귀를 사용하면 기저귀 발진이 현저히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물티슈로 너무 세게 닦지 마세요. 일단 기저귀 발진이 생겼을 때는 물티슈의 사용이 발진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물로 씻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물티슈는 함유된 성분으로 인해 논란이 일 때가 많은데 요즘은 물을 부어 사용하는 건티슈를 쓰기도 해요. 저는 건티슈를 활용해 물티슈처럼 쓰기도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어요. 제 경험상 물티슈보다는 확실히 물로 닦아주는 것이 좋긴 했습니다. 아기의 피부가 예민해서 발진이 자주 생긴다면 병원에 가느니 조금 더 손이 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새 기저귀로 채우기 전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꼭 말려주세요. 무덥고 습한 여름에 기저귀 발진이 더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건조와 보습에 신경을 써줘야 해요. 비판텐 연고는 피부 재생 기능이 있는 덱스판테놀 성분의 피부염 치료제인데요. 일반 의약품이어서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스테로이드가 첨가되지 않은 치료제로 장기 사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 기저귀 발진에 널리 쓰이고 있어요. 엉덩이를 씻기고 물기를 깨끗이 제거한 후 기저귀 발진 크림을 발라줘요. 파우더는 덧바르지 않아요. 파우더와 범벅이 되면 피부가 숨을 쉴 수 없어 기저귀 발진이 더 심해져요. 마지막으로 아기와 함께 외출 시에는 위생적인 기저귀 가리를 위해 휴대용 기저귀 패드가 꼭 필요한데요. 외출했을 때 기저귀 패드가 있으면 저는 어디서든 기저귀 패드를 깔고 기저귀를 갈 수 있어서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이나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에 있는 기저귀 가리대에도 저는 기저귀 패드를 늘 깔고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기저귀 패드를 보니 부피가 너무 크기도 하고 방수가 되는 재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제가 직접 기저귀 패드와 파우치를 세트로 제작하였어요. 기저귀 패드 소재는 아기들의 피부에도 자극이 없는 KC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하였어요. 기저귀 파우치에는 기저귀가 최대 7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생리대 파우치 다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기저귀 파우치가 있어야 위생적으로 기저귀 보관을 하실 수 있어요. 기저귀 가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저귀 패드와 파우치를 세트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기저귀 가방 역시 디자인을 통일했어요.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 670g의 무게로 정말 많은 짐이 수납이 되고요. 주위에 아기 낳으신 엄마들 말로는 외출 시에 짐이 너무 많아서 가방을 2개씩 들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방을 사용해 보신 고객님께서는 충분히 하나에 다 들어가서 이 가방 하나만 들고 다녀도 너무 편하고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너백은 보냉 보온 기능도 있어서 이유식을 할 때 사용하기 좋은데 이 이너백이 또 가방 속에 쏙 들어갑니다. 이너백만 따로 유모차 정리함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일석삼조의 기능을 누리실 수 있어요. 디자인은 심플하고 포멀해서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 결혼식이나 포멀한 룩을 입고 가야 하는 곳에 들고 가기에도 기저귀 가방처럼 보이지 않아요. 노트북도 넣을 수 있는 사이즈라 나중에 기저귀 가방이 아닌 보부상백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외출 시 저희 기저귀 가방도 세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제가 직접 제작한 기저귀 패드와 파우치 세트를 구매하신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기저귀 가방을 구매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5만원 적립금을 적립해 드리려고 해요. 기저귀 파우치와 패드 세트가 7만원 상당이니 나중에 기저귀 가방을 구매하시게 되면 기저귀 패드를 무료로 가져가시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꼭 필요한 필수템이기에 이번 기회에 기저귀 패드와 파우치 미리 구매해 두시고 기저귀 가방 구매까지 가능한 적립금도 받아가세요. 구매하신 분께서는 제 카톡으로 구매 인증 남겨주시거나 배송 메시지에 준서연네TV에서 보고 구매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기저귀 가방을 구매하시는데 사용이 가능한 5만원을 적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출산 선물로도 좋은 기저귀 패드 파우치 세트이기 때문에 많이 소문내주세요. 그리고 저희 제이밀로프트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팔로우 하시면 기저귀 가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이벤트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무신사에 입점한 기념으로 이번에 강남역에서 저희 브랜드 5개 광고를 진행해 주셨는데 강남대로에서 큰 화면으로 저희 광고를 보니 그동안 준비한 시간들이 지나쳐가면서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무신사 입점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나더라고요. 기저귀 가방 라인 중 중간 사이즈인 스퀘어백 가방 증정 응원 이벤트도 무신사에서 11월 4일까지 진행 중이니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육아만 하다 보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해지기도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육아 10년 차에 사업한 지는 5년 정도 되었는데요. 나중에 구독자님들을 위해 엄마가 사업을 시작하는 법, 그리고 육아하면서 돈 버는 법에 대해서도 천천히 다뤄볼게요. 오늘 기저귀 가는 법에 대한 영상 어떠셨나요? 나중에 기저귀 갈기는 익숙해지면 누구나 잘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